사람들 부담스러워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방금 이렇게 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방금 소개받은 이주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랠리 이렇게 와서 트릭 가기 전에도 머리 안 했는데 여기 랠리 오려고 빠바를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는데요. 문제는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꼬부라지게. 그래서 혹시 강의하다가 막 머리가 이렇게 내오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울리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시작할게요. 근데 정말 많이 계시네요. 제가 이 윈윈그룹이라는 이름은 아니었고요. 그 전에 탑스 그룹 때 한번 왔던 것 같고, 그리고 윌고 그룹 때 한번 왔었던 것 같고, 처음 온 건 맞네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처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 번 이렇게 들었던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분 있는 리더분들이 이제 누스킨의 여러 그룹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제 위너풀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비즈니스 스폰서분 정현모 김부지사님이시고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모르셨군요. 예. 그럼 혹시 처음 보신 분 손 이렇게 표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되게 거의 반 이상. 네, 알겠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얘기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 스스로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리더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위너풀 그룹이랑 색깔이 되게 비슷한 그룹이 윈윈 그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근데 색깔이 많이 틀린 데의 사람들을 만나면 좀 어색한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랑은 너무 이렇게 마치 매일 보고 지낸 것 같은 그런 친숙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원래는 비전과 가치였는데요. 사실은 그 강의를 할까 하다가 바꿨어요. 제가 그 전에 하정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 주셔가지고 혹시 제가 강의 바꿔도 돼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이제 하면 된다 그래서 사실 고민을 하다가 강의를 바꿨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주로 했던 게 사업 전개 방법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했었어요. 근데 한 번도 제 이야기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편하게 제 이야기 그냥 이렇게 그래서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재미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불안하긴 한데요. 네, 먼저 일단 굉장히 감사드리는 게 신영태 사장님이랑 최숙희 사장님도 저희 그룹 랠리 메인 강의를 몇 번 와주셨어요. 그래서 위너풀 그룹 오셔서 굉장히 큰 부를 지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너무 감사하고, 또 구현진 사장님, 최충희 사장님도 오셨었고요. 또 얼마 전에 파트너분이신 김민철 사장님, 팀헬리트 되셨던 사장님도 저희 랠리 이렇게 와서 굉장히 동기부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정현 사장님이 또 그때 메인 강의로 한 번 더 오셨는데 아주 정말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그 명강의들을 많이 여러분의 리더분들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셔가지고 저희 위너풀에서도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 만들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주제 없이 얘기하는 걸 제일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냥 막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무 주제 없어도 정말 부럽거든요. 그리고 쭉 나오고 강의에 어떤 이런 기승전결이 없어서 쭉 얘기할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그런 강의를 할 거예요. 주제가 없는 강의를 할 거고요. 그럼 제 강의가 기승전결이 없는 강의. 그래서 시간 됐어요, 내려가세요. 그럼 내려가도 되는 그런 강의를 할 겁니다. 네. 편안하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네. 지금부터 평범한 한 남자의 누스킨 사업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경청해주세요. 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네. 이게 제가 24살 때 누스킨 사업 시작했어요. 몰라주군요. 네. 지금도 젊은 나이에요. 지금 24살이 사업한다면 지금도 젊은 편이죠. 제가 누스킨 사업을 한 지요, 지금 제가 37 됐거든요. 네. 그래서 꽤 오래된 중년 사업가예요. 아직 사실은 지금도 누스킨 내에서 젊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10년을 넘게 했는데도. 그래서 24살 때 누스킨 사업에 입문했던 시절인데요. 시대 배경, 이게 거짓말 아니냐? 아닙니다. 잘 보시면 시대 배경이 보여요. 뭐가 보이죠? 꽃무늬 소파. 네. 10여 년 전에 카페에 막 이런 꽃무늬 소파에 막 사업 시작했을 때 앉아서 표정 잘 보세요. 어때요? 약간 멍하죠? 두려움도 있고, 이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표정의 그런 심리 상태가 담겨 있어서 잠깐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스토리를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고, 제가 처음 제 스토리를 이야기한 게 저희 위너풀 그룹에서 딱 한 번 했어요. 제가 BD 인정받았을 때. 사업하고 제가 7년째 된 해인가 BD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되진 않았어요. 7년째 된 해인 BD가 됐어요. 그때 처음 얘기를 하고요. 제 스폰서 그룹인 그 천동회사님 그룹 가서 한 번 얘기하고 그 이후는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처음 이제는 한 10년 지났으니까 그냥 좀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오늘 이제 하려고 합니다. 네, 누스킨 입문 시절에, 왜냐면 정근무사님 그랬거든요 저한테. 너는 어디 가서 마이소리 하지 마. 왜요? 그랬더니 동기 저한테 성공은 한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직 성공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해볼게요. 24살에 누스킨에 입문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젊은 나이에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됐냐. 지금도 참 젊은 나이인데 그때 당시에는 20대가 정말 눈에 띄게 힘들었고요. 30대 분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40대, 50대 분들이 주류를 이루셨었고요. 물어봐요. 어떻게 그 나이에 선택을 하게 됐냐. 근데 제가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됐을까 지금 생각해 봤더니 선택을 하게 됐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학창 시절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요 저한테 단 한 번도 공부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으세요. 학창 시절 때. 혹시 그런 분 많이 계시나요, 부모님 중에? 저도 지금 제 자식한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 아버지는 그 고등학교 국어 교사셨거든요. 선생님이셨는데 한 번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럼 제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어요? 잘해 보여, 못해 보여? 못해 보이죠? 공부 못했어요. 못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단 한 번도 공부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창 시절에 너무 즐겁게 보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공부하는 얘기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고3 때 이제 학교를 가야 될 그 시점에 그때 처음 깨닫게 됐죠. 저희 상태를. 아, 이거 안 좋은 상태구나 내가 지금. 그러고 나서 사실은 공부에 막 이렇게 흥미가 있고 그런 학생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막 학창 시절에 막 이렇게 막 노는 거 좋아하고 그렇지도 않았고 공부를 좋아하고 그냥 평범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대학을 이제 들어갈 때가 되니까 내 선택의 폭이 굉장히 작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갈 수 있는 학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살 수 있는 학교를 갔고, 그리고 그냥 갈 수 있는 과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만족스럽겠어요?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누스킨 사업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뭐 이렇게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저희 아버지를 찾아가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궁금했거든요.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저희 아버지가 왜 공부하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을까? 뭔가 깊은 뜻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 너무 궁금해서 저희 아버지랑 식사를 하는 동안 저희 아버지한테 여쭤봤죠. 아버지 왜 학창시절 때 저한테 단 한 번도 공부하는 얘기 안 하셨어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가서 저희 아버지가 약주 한 잔 딱 걸치시더니 하시는 얘기가, 왜냐면 제 동생 딱 하나가 있어요. 여동생. 그 여동생은 중학교 때까지 전교에서 막 이렇게 그랬었거든요. 그 여동생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공부에 대해서, 성적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내 동생은 그렇게 신경을 썼는데 나한테 한 번도 공부하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약속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숨 한번 푹 쉬더니요, 야 인마 넌 공부할 머리가 아니야 인마,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셔가지고 그때 처음 알았죠. 내가 공부할 머리가 아니어가지고 아버지가 단 한 번도. 왜냐면 그 축구 선수면은 축구 잘하는지 아닌지 딱 싸게 보일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공부를 잘하셨기 때문에 저를 딱 보더니 공부할 머리가 아니구나 라고 해서 공부를 하라는 얘기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들었는데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사실은 주변에서 뭐라 하진 않고 저 스스로도 막 그런 흥미가 있지는 않아서 원하지 않는 학교, 원하지 않는 과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6개월을 다니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업도 거의 안 들어가고 거의 그냥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피식으로 남자분들 어디 가요? 군대 가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자원을 이제 바로 해가지고요, 바로 군대를 이제 신청을 하고 나오자마자 바로 군대로 도망갔어요. 왜 도망을 갔냐면 그때 철이 들었어요. 이렇게 그냥 이대로 있다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한 거예요. 이대로 있다 나 사회 나가면 나 뭐 하지? 나 할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그때 뭐라도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학교를 계속 다녀서는 안 되겠고 일단 들어가자라고 해서 군대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좀 지금 되게 친했던 사람들 연락이 안 돼가지고 가령 혹시 얼굴 좀 알아볼 것 같은 거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제 후임이었었는데 그 군대를 제가 어디를 가게 됐냐면요, 여러분 혹시 그 위병소라는 곳 아세요? 이렇게 군대 딱 이렇게 정문에 들어가면 총 들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를 키가 그때 좀
큰 편이어서 거기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가끔 행사 있으면 총 돌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양은 냄비 같은 거 쓰고 그런 보직을 맡아서 이제 하게 됐었는데, 근데 제가 도피식으로 갔다 보니까 아예 그냥 군대에선 제가 목적이 뭐였냐면 내가 나올 때 뭘 해야 될지 결정하고 나오자, 그 생각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군대에 있을 때 시간 날 때마다 책을 되게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마침 그때 저희 어머님이 그 미용실을 하셨었는데 프랜차이즈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셨어요. 개인 샵들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그 프랜차이즈에서 교육이 뭔가 있었나 봐요. 독서 미팅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때 한 권의 책을 읽으시고, 제가 군대에서 책을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책을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이 군대 때 썼던 그 수첩이에요. 그 읽었던 책 중에 제가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보세요. 21살 때인가? 그때 부자바나바라는 책을 딱 보고요. 진짜 해머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책을 다 읽은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거 알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약간 나쁜 마음이지만 이거 알면 안 되는데 이거 나만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제가 휴가 나와서 제 진짜 친한 친구한테 제가 그 책을, 좀 누스캔할 때 아닙니다, 그냥 친한 친구한테 이게 진짜 좋은 책인데 우리 삶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도 한번 읽어볼래? 이렇게 빌려줬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거 읽었어? 물어봤더니 한 페이지도 안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죠. 아, 이래서 사람들이 뭐 기회를 못 잡는구나. 근데 어쨌든 그때 이런 것들, 그 경제 사분면에 대해서도 이때 처음 알게 되고요. 불안하니까 닥치는 대로 뭐 이것저것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식에 관련된 것도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군대에서 있을 때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이때 또 리더십에 대한 책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생각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때 21살, 2살 때 적어놓은 거였어요. 사람을 다룰 때, 리더가 됐을 때 사람을 다룰 때 남이 나에게 불만이 있다고 생각되면 일단 화를 내지 말고 참고 기다려라.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원하는 것을 들어준 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라. 가장 좋은 방법은 불만을 갖기 전에 원하는 것을 파악하라. 리더는 남이 먼저 말하기 전에, 이게 중요한 거, 리더는 그때 리더는 남이 먼저 말하기 전에 필요한 걸 해주고 하나하나 관심을 기울여서, 아,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생각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믿음으로 믿고 따르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내가 나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 참고로 그때 도움이 됐던 책이 그 부자바나바의 경제 사분면을 보고, 난 무조건 우측이 있는 일로 이동해야 되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 네트워크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그때는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된 게 들어가 있었지만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 그냥 제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 이제 다시 나와서 복학을 한 1년 정도 안될 그 시기쯤에 제가 계획한 거대로 이제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요,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전달을 받았어요. 뉴스키를. 참고로 지금 저희 와이프한테 전달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저희 와이프는 제가 알기로는 사수를 해가지고요, 저랑 틀리게 학창시절을 굉장히 치열하게 보냈던 친구예요. 저는 학창시절을 그냥 멍하게 보냈었다면 제 와이프는 굉장히 치열하게 학창시절을 보냈고, 치열하게 보냈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서 사수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갔던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딸이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딸이어서 제 와이프 동생이 제 친구예요. 제 중학교 친구가 와이프 동생이에요. 저랑 제 와이프가 저보다 누나예요. 한 살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원래 평상시 알고 지냈던 사이였고, 알고 지냈던 사이였는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났더니 사수에서 어렵게 대학을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갖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정보만 알았어요. 근데 우연찮게 이제 만나게 됐어요. 만났더니 모습이 바뀐 거예요. 대학생인데 왜 정장을 입고 다녀? 머리는 왜 이렇게 좀 짧게 잘랐어? 너무 의아해가지고, 아니 대학 사수에서 들어갔다더니 지금 학교를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사업을 한대요. 그래서 뭔 사업을 했더니 처음에 뭐 잘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번 만났을 때 또 궁금해서 무슨 사업을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유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 사업이야? 그래서 얘기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봤더니 사람을 소개하고 이렇게 하면 캐시백이 되고 이렇게 된대요. 다단계네 이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얘기를 안 걸었어요. 그리고 한 몇 개월 얘기를 안 걸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뭔가를 팔려고 하거나 나를 꼬시려고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겠지? 이 생각을 했는데요. 재미난 건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를 리크루팅하고 싶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저를 리크루팅하면. 그래서 저희 어머니 리크루팅하려는데 저를 이렇게 만나서 나중에 지금 제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사실은 왜 나한테 근데 팔려고도 안 하고 그런 거 안 해?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제가 근데 한 1년 정도 시간이 남아있어서 그럼 나도 뭔가 좀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사이드 잡으로 좀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가 만약에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래, 이게 어떤 건지. 그러면은
사이드 잡도 충분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배워서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사업 설명을 들어보러 가게 돼요. 참고로 그때 저희 와이프가 라피스였어요. 라피스고 사업을 한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 제가 그때 사업을 이제 알아보러 왔었어요. 첫 사업 설명을 그래서 누구한테 들었냐면 지금은 사업 안 하시는 스폰서분한테 들었어요. 네. 남자분이시고 살아는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인공호흡기로. 근데 그분이 사업 설명을 하는데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요. 선릉역에 가보면요. 쭉 가다 보면 삼성역 근처에 포스코 빌딩 아주 큰 게 있어요. 그 포스코 빌딩 지하 분수대 옆에서 들었어요. 카페도 있는데 왜 분수대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 버젓이 있는데 왜 난 저렇게 가면 안 되고 분수대로 가지. 그래서 분수대 가가지고 분수대 옆에 그냥 무료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사업 설명 저한테 해주기로 한 남자분, 키 큰 남자분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바바리를 딱 입고요. 이 서류 있잖아요. 서류 그 백을 하나 딱 끼고 이렇게 저벅저벅 들어오서 너무 멋있어. 뭐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래서 일단 딱 마음이 열렸어요. 아, 되게 멋있는 분이구나. 딱 사업 설명을 그분한테 듣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사부면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던 거잖아요. 근데 그냥 대충 흘려보는데 이게 그런 일이에요? 그게 된대요. 이게 비사문을 넘어갈 수가 있대요. 쭉 듣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이거 고민해도 잘 안 될 것도 같은데 어떻게든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그런 일이냐면 정말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거의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든 상태로 그 사업 설명이 끝났어요. 근데 그때 되게 재미났던 게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포스코 빌딩 지하 분수대 옆에서 사업 설명 들으면 어떤 마음을 느끼시겠어요? 사업 설명 들으러 오라는데 가니까 어디로 가요? 그때 어디 뭐 사무실도 없어. 그냥 뭐 분수대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이거 무슨 떴다방 같은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뭐 그냥 했다가 없어지는 뭐 이런 거 아니야? 그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야 이거 빅 비즈니스네 이거. 사무실 없이도 할 수 있어 이거? 대박이네 이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직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업설명 다 듣고 이제 많은 생각이 들었죠. 왜냐면 전에 봤던 그 책의 내용이 이분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진짜로 나 이거 하고 싶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마침 제가 그 이틀인가를 어디 가게 됐냐면 다음번 약속을 잡고 약속을 가기 전에 텀이 있었는데 그 텀 때 제가 어디 갔냐면 여기를 갔었어요. 24살, 20 그때가 이제 세네 때 내쯤이었잖아요. 그때 어디 가요?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 동원훈련 가죠. 2박 3일 이렇게. 그 동원훈련을 마침 사업 설명 듣고 다음 날인가 가게 됐어요. 제 생각에는 그때 스폰서분이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스텝이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냥 부정이 들어가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동원훈련 가서 뭘 하냐면 총 하나 주고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때 보통 뭐예요? 돌멩이 들고 그때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돌멩이 들고 그림 그리거나 뭐 이러고 있어요. 뭐 애연가 분들은 한쪽에서 계속 담배만 피우고 있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돌멩이 하나 들고요.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계속 누스킨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스킨을 내가 투잡으로 해야 될까? 원래는 난 사이드잡 하려고 갔는데 투잡으로 하는 그림을 그려봤어요. 2년, 3년. 그리고 전업으로 하는 그림을 그려봤어요. 봤더니 한 2, 3년은 좀 고생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전업을 했을 때. 근데 투잡으로 하는 거랑 전업으로 하는 거랑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하면은. 근데 다행히 제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실 내 몸뚱아리 하나만 잘 챙기면은 전업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계속 했어요. 전업을 해야 되나 투잡을 해야 되나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저한테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군대 가면 시청각 교육하는 거 아세요? 동원 훈련 가면 시청각 교육 때 뭐 해요? 한국 전쟁 보여주고 2차 세계대전 보여주면서 이 전쟁의 피해 그런 것도 쫙 얘기해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고 안전한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주적이 어디냐? 미국 이러면 안 돼요. 북한 막 이랬어야 됐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보고 있을 때 제가 그 동영상을 시청각 자료를 보고 결정을 했어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왜 그걸 보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결단했냐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러네. 여기서 내가 무슨 뭐 자영업을 한다고든 사업을 한다고든 직장을 내 전쟁이 일어나면 다 끝나는 거야 한 방에. 근데 누스키는 해외에도 내가 파트너를 만들고 이렇게 있으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외 나가서도 계속 수익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거? 대박이네 이거.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겠네. 이런 황당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결단하고 딱 집에 들어오는 순간 어머니 전 학교 안 가겠습니다. 전 누스킨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리고 제 스폰서한테도 얘기를 했죠. 그분도 난리가 났죠. 왜냐면 남의 집 귀한 아들 갑자기 이거 잘 해 보이지도 않는데
괜히 했다가 이도저도 안 되면은 어떻게 할까 불안감이 들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을 이제 입문을 딱 하게 됐는데 사업 초기에 제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제가 지금 사업 초기부터 지금 최근까지 쭉 얘기 드릴 거예요. 그냥 사업 초기에 어떤 사업을 했는가 무슨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돌이켜봤더니 생각나는 것들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사업 설명을 들어갔을 때 제가 어떤 모습으로 갔냐면요. 이게 진짜 이 모습이에요. 이 사진 그대로 갔어요. 이 사진. 군대 제대하고 참고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깎아머리 중학교였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교 들어가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머리 한번 길러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대학 들어가자마자 바로 군대 갔잖아요. 또 깎아머리잖아요. 평생을 머리 한번 길러보지 못한 거예요. 나는 나오면 무조건 머리 안 자르고 길 거다. 그때 마침 바람머리가 유행했어요. 안정환 씨 머리. 2002 월드컵 이후에. 그래서 바람머리에 머리 약간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딱 그냥 젊은 청년 이 상태로 사업 설명을 들어갔어요. 정현모 사장이 원래는 사업 설명 그때 개인적으로 해주셨는데 저 안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른 분이 해줬어요. 근데 그때 정현모 사장님은 다른 분은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계셨어요. 어떤 30대 여성분이었는데 굉장히 제가 사무실 갔는데 인사 잘 별로 안 받으셨지 이 모습을 보더니. 근데 그분은 안 해 지금 사업. 어쨌든 이 모습으로 사업 설명 처음 들었고요. 감사해요. 저 모습으로 갔는데 저한테 사업 설명 열심히 해주신 그분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제가 사업을 결정하고 나서 그룹 미팅을 나오래요. 그룹 미팅 아시죠? 여러분 미팅 아시죠? 그룹 미팅에 처음 나갔는데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사업을 진짜 하기로 원한다면은 일단 너 모습부터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봤더니 이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주변에 이 모습에서 이 모습으로 바뀌는 데는 얼마나 걸리세요? 제 파트너분 중에는 2년 넘게 걸리는 분들도 있었어요. 1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6개월 걸리는 사람도 이유는 되게 많아요. 돈이 없다 혹은 난 저런 스타일 고수한다 난 저런 스타일 마음에 안 든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얼마 만에 바꿨을까요? 반나절이에요. 사업을 결단하고 사업을 잘하려면은 이렇게 이해 안 갔어요. 그냥 내 마음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사업이 이해가 안 갔는데 하지만 정작 입어야 된대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워요. 반나절 딱 바꿨는데 제 수중에 200만 원 딱 있었거든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200만 원이 제 사업 자금이었어요. 그 중에 30만 원은 대문 가방을 꾸렸고 70만 원을 받고 제가 없는 돈에 양복 하나도 없었어요. 이때 입고 있었던 건 아버지 와이셔츠 제가 몰래 훔쳐가지고 입었었고 양복 2벌을 딱 샀고요. 신발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제가 남은 100만 원 갖고 이제 내가 사업 돈 벌기 전까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소매마진은 반드시 벌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생존하기 위해서 6개월 내에 150만 원 번 납기스 해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목표였어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나는 다른 사이드 잡 안 하고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다행히 150만 원만 있어도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그때 당시엔 저 혼자였기 때문에 제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150만 원 벌면 못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150만 원만 벌어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6개월 그 반나절 만에 이렇게 바꿨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 모습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한 명은 저희 와이프고요. 지금 한 명은 그때 저한테 사업 설명해 주셨던 분은 사업을 안 하세요. 제가 첫 번째 그룹 미팅을 간 날 이루고 왔어요. 이 모습을 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BD 됐을 때 그때 처음 봤을 거예요. 이렇게 왔을 때.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모습으로 사무실에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걸렸다면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쟤 좀 하다 말래. 쟤 별로 못하래. 저 사업 대충 생각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의 에너지가 저한테 전달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나를 잘 못할 것 같이 바라보는 시선이 나한테 전달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 믿음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젊은 나이였지만 어쨌든 이렇게 딱 가니까 그렇게 보이진 않더라고 시각. 그게 일단은 처음에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또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는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을 때 이해가 안 가도 믿고 따르는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결단하고 이제 시작을 한 지 한 달쯤이 됐을 때 그렇게 모습을 바꾸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그날 집에 들어갔는데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띵동 초인종을 누르고 이제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가족 많지가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4식구고 저희 작은아버지가 3식구 저희 할머니까지 8명이었어요 그때 이제 딱 들어갈 때 작은아버지 식구가 와 계신 거예요. 근데 느낌이 어땠냐면 제가 문을 열자마자 뭐 후삭 하면서 없어진 느낌? 온 느낌은 제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제 얘기. 제가 장남이고 남자 저희 집안에 하나인데 갑자기 네트워크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 얘기를 그때 막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 회의를 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집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뭔가 뭐 막 어색해하면서 막 얘기하는 게 마무리되면서 이랬는데 제가 이제 다녀왔습니다 하고 들었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야 주원아 여기 잠깐 앉아봐라 이랬어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 되게 권위적인 분이셨거든요. 앉아보라 해서 왜요? 그랬더니 일단 앉아봐. 그래서 앉아봤더니 너 금요일날 시간 있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이요? 뭐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일단 잠만 말고 금요일날 저녁에 시간 빼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예, 알겠어요 아버지하고 제가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스케줄러를 보죠.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스케줄이. 이 스케줄러를 딱 봤더니 매주 그때 당시 금요일 저녁에 그룹 미팅 하는 날이었어요. 그룹 미팅에서 딱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룹 미팅 있는 날이네. 그래서 제가 나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그 금요일 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제 금요일에 왜 가야 돼요? 그랬더니 할머니 그때 팔순이었대요. 요즘 잔치하진 않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식사하기로 한 거예요. 어디 예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너 그날 할머니 생신이니까 잠만 말고 뭔 약속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지 마. 근데 제가 그때 아버지한테 거짓말할 수는 없어서 뭐 때문에 못 간 그날 힘드냐 그랬더니 제가 뉴스킨. 참고로 저희 아버지 엄청 싫어했었거든요. 뉴스킨 그룹 미팅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어이없어 하는 표정을 뭐 뉴스킨?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되게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그룹 미팅 뭔지 모르니까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제가 꼭 가야 돼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 자식은 우선순위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국어 선생님이 굉장히 논리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딱 한 얘기가 야 너 이 집안 뭐야? 장남 아니야? 장남이죠. 그럼 네 할머니 그날 네 친할머니 생신인데 네가 그럼 중요한 인물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럼 네가 없으면 그게 어떻겠어? 그게 온전한 가족 행사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얘기하신 게 야 너 그 뉴스킨 그거 너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 한 달 됐는데요? 너 그거 있기 전부터 그 미팅 그거 돌아갔어 안 돌아갔어? 돌아갔는데요? 네 미팅 거기 안 나간다고 그거 안 돌아가? 돌아가는데요? 안 나와? 그러니까 자식은 우선순위가 없어 임마 너는 임마 여기는 안 나오면 안 돌아가는 것이고 넌 거기 네 빠져도 되잖아. 그렇게 얘기를 할 말이 없더라고 진짜. 제가 듣고 보니까 아버지 얘기 다 맞아. 그러네. 여기는 나 없어도 돌아가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순위에 대한 걸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지만 너가 성공하려면 이게 네가 대본보다도 뭐 어떤 일정이 겹치든 간에 우선순위에 집중해라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해는 안 가고 설명은 못하겠지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 얘기를 거절했던 것 같아요. 네. 안 된다는 얘기 못했거든요. 굉장히 권위적이어가지고. 그래서 몰라 못 가요 하면서 딱 들어버렸어 방에. 그랬더니 막 이 자식아 막 할머니 애비야 막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에 딱 들어가 있는데 제가 좀 있다가 잠잠해진 다음에 저희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면서 얘기했어요. 할머니 근데요 솔직히 그날 생신 아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솔직히 그날 생신 아니잖아요. 근데 토요일도 있고 일요일 저녁도 있고 하는데 왜 금요일이야? 남들 금요일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그날 저희 작은아버지는 그 승무원이셨거든요. 그래서 네 작은아버지 비행 나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할머니 죄송한데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 제가 그날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 제가 이건 좀 얘기 드릴게요. 할머니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그날 학교 수업이 있어요. 그때 아버지한테 얘 애비야 내가 그날 생일인데 학교 수업 빼고 와라. 너 안 오면 나 삐진다. 저희 삼촌이 미국으로 10일 동안 예를 들면 비행 일정이 있는데 애비야 내 그날 생일인데 비행 가지 마라. 너 가면 너 안 된다. 이렇게 하시겠냐고.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죠? 저는요 아버지 학교 수업하는 거 삼촌 비행 나가는 것보다 제가 이 미팅 훨씬 중요한 미팅이에요. 할머니 저 지금 이제 인생 시작하는데 저 목숨 걸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날 생신 아니잖아요. 제가 딱 챙겨드릴게요.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할머니가 그래 알았다고 기분 안 나쁘게 이렇게 해서 그날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날 하시더라고요. 안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를 모으고자 한 거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모든 가족 행사를 다 금요일 저녁에 잡아버리고 저희 아버지.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진짜 그건 죄송하다고 정말 못 뵙니다 하고 나서 못 갔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금요일 날은 얘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 하는 날. 그날은 안 잡아요. 그리고 혹시나 잡힌다 하더라도 야 미안하다 잊어버렸다 네가 그날 그거 있었는데 이렇게 되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해하고 한 것도 아니었고 제 논리적으로 저희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 저희 아버지는 제 인생의 성공을 바라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누스킨에서는 빨리 나오길 바라시는 분이세요. 누스킨의 성공은 어떤 원리로 작용되는지 모르는 분이고요. 그냥 아들이 성공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누스킨은 아니었으면 좋겠고
근데 저한테 이 사업을 전달해준 스폰서는 물론 제 스폰서보다 제 아버지가 제 성공을 더 바랄 수도 있겠지만 제 스폰서는 누스킨에서 성공을 시켜내야지만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인 거고 성공을 하길 바랬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누스킨이랑 도움을 하고. 그래서 누스킨을 어떻게 성공하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누스킨을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은 내 가족이 더 그때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누스킨의 스폰서 말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 됐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생각나는 것은 6개월 목표가 라피스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라피스를 돼야 되는지. 그랬더니 저는 돌아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난 전업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려면은 그냥 좋기만 하다가 계속할 수 없잖아요. 수입이 돼야 되잖아요. 최소한 내 몸 하나는 가눌 수 있는 수입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6개월이 라피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물어봤죠. 어떻게 라피스가 됩니까? 했더니 목표를 쭉 얘기해주고 월간 목표, 주간 목표, 일단위 목표 쭉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렸던 일단위 목표가 뭐였냐면요. 아, 매일 데모를 해야 되는구나. 매일 데모를 해야지만 6개월 후에 라피스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매일 데모를 잡으래요. 그래서 매일 데모를 잡기 시작을 했어요. 매일 데모를 잡고 미팅하는 날 가서 발표를 했죠. 사례를 발표를 했죠. 뭐 이렇게 만나면 팀끼리 미팅을 하잖아요. 사례를 발표하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의아했어요. 매일 데모는 잡으라 해서 잡았는데 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난 누스킨 사업을 하러 왔고 전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이걸 먹고 살려고 왔는데 매일 데모를 안 하면 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데모를 하면 저게 이루어진다 해서 잡으라 해서 잡아갖고 잡은 걸 갖고 발표를 했더니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게 어쩌면 왜 이렇게 안 먹죠? 무경험이 유경험보다 나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했더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근데 1년, 3년, 2년 이 정도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매일 데모를 잡는 건 어려운 거야. 그거는 쉽지 않은 거야. 그리고 남자가 하는 건 어려운 거야 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때 알게 됐죠. 무경험이 어떻게 보면 또 나을 수도 있겠구나. 그 과정에서 매일 데모를 잡는 과정에서 대본이 안 잡힌 날도 있잖아요. 그때 지금도 그 묘한 기분이 생각나는 게 오래됐지만 선릉역 입구 앞에서 선릉역 가보셨어요? 굉장한 고층 빌딩들이 있고요. 바람이 어마어마해요. 고층 빌딩. 그리고 겨울쯤 되면 칼바람이에요. 진짜 살을 내는 바람인데 선릉역 입구 앞에서 데모는 없고 갈 데 없는데 데모 가방 들고 있는데 갈 데 없이 멍하니 있는데 바람 엄청 불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딜 가야 되나 이러고 있을 때 제가 어딜 가냐면 집으로 갔어요. 갈 데 없고 되게 막 불안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게 내가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될까? 사실 아까 제가 그 얘기는 안 드렸는데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그 나이에 선택할 수가 있었냐? 어렵지 않았냐? 솔직히 안 어려웠어요. 왜? 나도 아쉽지 않은 학교였기 때문에. 이거 웃기적한 얘기인데. 제가 무슨 스카이나 이런 데 다녔으면 굉장히 고민했겠죠. 근데 그냥 안 가도 별로 아쉬움이 없는 학교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 농담이고요. 어려움이 있죠. 왜냐면 24살 남자가 학교도 졸업하지도 않고 바로 그냥 시작한 거예요. 누스킨은 졸업하지도 않고요. 하다가 만약에 2, 3년 하다가 깔짝깔짝 이렇게 하다가 이도저도 안 되고 나서 한 27, 8, 9 이때 나이는 나이대로 찾고 이렇게 사회에 나왔을 때 사회 경험 하나도 없고 대학 졸업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저 뭐가 돼요? 사회 부적응자 될 수도 있잖아요. 두렵지 않겠어요? 두려웠어요. 그랬기 때문에 6개월 내에 반드시 이뤘어야 됐는데 이불 속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에 갔죠. 일단은 그 칼바람 내고 그럴 때 할머니가 이러더라고요. 그때 할머니 가셨어요. 또 왜 지금 벌써 들어오냐? 이렇게 얘기하셔서 아니 몰라요. 들어가서 이불을 탁 파묻고 울진 않았어요. 남자니까 울진 않았지만 그냥 이불 속에 파묻혀가지고 진짜 막 되게 멍하게 진짜 이거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5만 가지 생각 다 들면서 이러고 있을 때 잘했던 게 있어요. 제가 이불 속에 있다가 계속 이불 속에 있었으면 아마 이 사업 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불 속에 있다가 한 몇 시간, 한 4시간, 5시간 한 점심 이후쯤에 들어가서 저녁 때까지 이불 속에 파묻혀 있다가 다행인 게 정신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불 박차고 일단 나갔어요. 미친 사람처럼 나가서 그때 아는 사람 대문에 안 잡혔으니까 모르는 곳에라도 들어가서 홀드라도 했던 것 같아요. 아무 결과 안 일어나도요 다시 마음이 회복이 돼요. 결과 안 일어나요. 그래 내가 다시 할 수 있겠다. 다시 해보자. 그렇게 이제 이불 속에 들어가고 박차고 나오고 이불 속에 들어가고 박차고 이것을 초기 때 굉장히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또 이런 날이 있었는데요. 그 매일 데모를 하기 위해서 지인들을 갖고는 다 못할 것 같아서 홀드를 하는 걸 추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홀드를 하고 있을 때쯤에 홀드의 목표는 이거였어요. 매일 한 건의 데모 약속 잡는 거.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홀드로. 그래서 일단은
뭔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뭔가를 잡는 거 했는데 그날은 너무 덥고 유독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했는데. 그래서 아 진짜 못하겠다고 집에 들어가야겠다 이 생각을 할 때쯤에 제 스폰서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그건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뭐 할 때 뭔가 선택을 할 때 스폰서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아 오늘 도저히 못 찾겠다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일단 땀도 너무 많이 나서 양복도 다 진짜 이게 막 땀에 다 쩔어 있고 그래서 그냥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고 했더니 그냥 들어가라고 고생했다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만 더 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못 들어가겠더니 하나만 더 들어가 하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 알았어 그러면 하나만 더 들어갈게 하고 끊고 진짜 말 그대로 빨리 거절해 나 들어갔다 집에 갈 거야 하는 마음으로 왜 앞에 미용실 하나 보이길래 그냥 들어가서 대충 얘기했어요. 누스킨 아세요? 하면서 이게 파운데이션인데 이렇게 보여줬더니 아, 잠깐만요 자기 파운데이션 옛날부터 필요해 네가 한번 발라볼 수 있어요? 발라보더니 되게 좋네? 이게 뭔지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쭉 설명하니까 자기가 사겠대요. 그날 근데 이거 좀 갖다 주세요 했더니 그 다음번에 어떻게 되면 이분이 데모에 잡히고요. 그분이 저희 첫 번째 사업자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 형제 라인 중에 유광진 사람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유광진 지금 이제 블루다이몬드 곽태현 사장님 와이프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랑 이렇게 형제 라인끼리 폴드를 나갔을 때 마지막 한 번 더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여기서 이게 쓴다면 사장님 우리 이제 나중에 만나요 하고 돌았어요. 다 돌고 나서 둘 다 결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형제 라인인데 저기서 콜드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그 앞에 보고 있어요. 웃기잖아요. 아니 한 30초 만에 나오겠지? 이러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서로 다 허탕친 다음에 다시 원 위치를 만났어요. 3시간 후에 만나요. 다시 만나기로 했거든요. 시스템 있기 전에 잠깐 시간 남아서 같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분이랑 저랑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처음 만났던 이 지점에 그 앞에 있는 그 샵 하나는 안 들어왔던 거예요. 왜?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서로 딴 방향을 갖고 다시 온 여기는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서로 이미 다 진이 빠진 상태여서 서로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위바위보 했어요. 진 사람이 들어갑시다, 진 사람이. 그래서 가위바위보 했는데 이분이 졌어요. 제가 이겼죠.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이제 캐주얼을 부르면서 기다릴게요, 빨리 갔다 와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나오겠지, 욕 진탕 먹고 나오겠지 이러고 있는데 안 내? 쇼파이 안 내? 그 안더니 그 물을 갖다 주네? 그러더니 그분이 갑자기 바디바를 꺼내네? 리트머스를 꺼내고 실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갑자기 왜 이래 저건? 어? 왜 거절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러더니 30분 거기 서서 기다리는데 안 나와. 뭔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라인이 그분의 지금 가장 슈퍼라인이 됐어요. 미쳤지네요. 그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거를 사장님들 꼭 한번 해보세요. 사업 초기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았었던 시기가 있겠죠, 당연히. 막 이렇게 좌충우돌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됐을 때 어디 가세요? 마음대로 안 될 때 어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세미나장에서 답을 찾으세요. 이게 왜 마음대로 안 되냐면요. 지금 내가 낸 결과는 누구의 생각에서 된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으로 행동하고 선택해서 했더니 결과가 계속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도대체 왜 결과가 안 나지 하고 세미나장으로 찾았어요.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일까? 갔더니 거기서 답을 하나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인 강의에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게 유행이었는지 이 강의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정은모 선생님 강의 때 맨날 이거 하셨는데 쌍둥이 빌딩 얘기 아세요? 아시죠? 그 쌍둥이 빌딩 뭐 설명해요? 제가 이거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쌍둥이 빌딩에 이거 한 100층짜리 쌍둥이 빌딩이라 하면요 이렇게 아이빔이나 혹은 뭐 이렇게 줄로 이렇게 놓여져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강의 주요 핵심은 당신이 여기 서 있는데 뭘 주면은 100층짜리 높이에 안전장치 하나도 없는데 그걸 건너가겠냐는 거예요. 슈퍼카 주면은 가겠냐는 거예요. 좋은 마당 딸림 집 주면 가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마당 딸림 집이랑 당신 목숨 바꿔보겠습니까? 이건 똑같은 얘기잖아요. 가겠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런 예화를 들죠. 어떤 예를 들냐면 당신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뒤에서 칼든 강도가 지금 안 건너오면 당신 자녀 가만 안 냅두겠다. 그렇게 하면은 가다 내가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가는 길에 내 자녀를 해야 할 수도 있고 갔더니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보장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가죠. 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당신이 여기를 건너올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럼 당신도 그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어떤 분은 김치 공장하다 실패해가지고 몇십억 부도를 받고 이렇게 했고 어떤 분은 완전 쫄딱 망했는데 다리 밑에 텐트 치다고 살다가 와이프가 쌀 사러 온 돈을 갖고 리주버네이팅 크림 받고 왔더니 그 리주버네이팅 와이프한테 한 대 얻어맞고 이런 특별한 구구절절한 이런 사연들이 있는데 저는 없어 그게.
그래서 나는 뭐가 과연 그럴까 하고 대입을 해보라는, 그러니까 대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결혼도 안 했고 자녀도 없었어요. 그럼 제가 그때 뭘 해봤냐면 진짜 이게 과연 건너갈 수 있을까? 참고로 저희 그때 집에 제가 얹혀 살던 집에는 저희 아버지한테 얹혀 살 때 13층이었어요 그때 아파트에. 그리고 앞에가 대로변이었고요. 맞은편에 비슷한 높이의 건물이 있었어요. 정말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눈 감고 생각을 해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베란다 문을 열었어요 일단. 그리고 앞에 대로가 있고 앞에 빌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발 한쪽을 이렇게 난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딱 저기를 봤어요. 내 자녀는 없으니까 생각하기, 와이프도 없었고요. 그래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밑에 딱 보니까 차 엄청 막 이렇게 다니고 막 13층에. 아마 밑에서 봤으면 신고했을 거예요. 저기 뛰어내리려고 한다고. 딱 반대편 건물을 봤는데 제가 이제 대입을 했죠. 먼저 아무도 없으니까 저희 부모님을 대입했어요. 부모님이 거기 딱 서 있고 눈을 감고 그 부모님 뒤에 칼든 강도가 서 있는 거예요. 네 안 넘어오면 가만 안 두겠다. 제가 그때 발 한 짝 이렇게 걸쳐놓고요. 제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죄송합니다 부모님. 전 도저히 못 건너가겠네요. 제가 내린 결론은 나 못 건너간다 했어요. 차를 거기다가 생각해봐도 못 건너가겠고 집을 생각해봐도 못 건너가겠고 심지어 내 부모님을 거기 있어도 못 건너겠더라고요. 왜냐면 죄송합니다. 그 부모님은 오래 사셨고 저는 앞으로 좀 몇십 년을 더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못 건너가겠더라고요 진짜. 내 불효자식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자식은 그냥 가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전에 어디였더라? 이총무사님 어디선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마침 아드님 있잖아요. 이총무사님 아드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드님한테. 이총무사님 거기 있다면 건너가겠냐?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표정이 진짜 표정이 되게 안 좋아지죠. 약간 상처받았대요 아들한테. 어쨌든 그래서 제가 나는 강력한 동기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럼 난 사업 안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난 결국 성공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저기를 건너갈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나를 속이지 못하겠더라고요. 난 못 건너간다가 저의 결론이었어요. 그럼 못 건너가면 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사업을. 그래서 저는 이가 없어서 잇몸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강력한 와인은 없지만 다른 동기를 더 발달시키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를 가장 움직이게 했던 강력한 동기, 거절을 당할 때 힘들 때 다시 일어서게 했던 강력한 동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이게 뭔지 아세요? 학교예요. 학교고 운동장이죠, 그죠? 학교 운동장이에요. 제가 항상 지하철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지하철에서 저를 동기부여시킬 때 제가 스스로 생각했던 거였어요. 강력한 와인 없을까? 대체로 이걸 했어요. 그 학교에 제가 어느 날 누수게 성공을 해가지고요. 아주 화려한 슈퍼카를 타고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에 딱 들어갈 때 이 학교는 참고로 어디 학교일까요? 저희 아버지 학교. 가서 정문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딱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막을 거 아니에요 경비 아저씨가. 누구십니까? 지금 수업 중입니다. 저 누구 선생님 아들이에요. 잠깐 아버지 보러 왔어요. 그럼 열어줄 거 아니에요? 열어주는 순간 제가 어떻게 할까요? 크락션을 빵 울려서 빵빵빵 계속 차를 이렇게 언제까지 올 거야? 언제까지? 모든 전교 학생들이 다 쳐다볼 때까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쳐다보면 이제 그때 차에서 내려.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가요. 어디를 갈까요? 아빠. 예? 교무실? 아니요, 방송실 가요. 야. 방송실 가서 일단 수업 시간에 하면 그건 예의가 아니니까 수업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 되면 그 학생한테 나 누구 선생님 아들인데 제가 잠깐 공지할 게 있어요. 마이크 좀 줘보세요. 마이크를 하면 안녕하십니까. 전 누구 선생님 아들인데요. 예, 놀라셨죠? 오늘 제가 교직원분들을 위해서 제가 끝나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할 건데요. 모든 그 일정이 끝나고 나면은 학교 앞에 이렇게 셔틀버스가 서 있을 거예요. 한 분도 빼놓지 마시고 그 버스에 탑승하시면 제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선탑을 해.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타면은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뮤직센터. 5성급 호텔. 그 호텔은 반드시 하얀색 원탁 테이블 깔려 있어요. 하얀색 원탁 테이블. 원탁 테이블에 하얀색 복. 일단 다 앉아요. 그럼 일단 다 음식이 나와요. 그럼 이분들은 어리둥절할 거 아니에요. 뭐야 이거 왜 선생님 아들 왜 이게 식사를 왜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드세요라고 해서 다 드시게. 어느 정도 식사가 끝나고 나면요, 이제 제가 앞으로 걸어 나가요. 걸어 나오면서 맛있게 드셨습니까? 제가 오늘 식사를 왜 이렇게 대접했냐면요, 제가 누스킨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됐는데요. 빔풀 좀 딱 켜주세요. 빔을 딱 켜주면 저희 아버지가 왜 저를 그렇게 반대하셨는지
제가 일단 제가 뉴스킨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는지 사업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막 통쾌해가지고 막 내가 저거 반드시 한다 막 이렇게 혼자 막 웃어 미친 사람처럼. 아버지 볼 때마다 씩 웃어 이렇게. 뭐라 할 때마다 웃어 막 이렇게. 지금은 그런 생각은 안 하지만 그게 저한테 엄청난 동기였고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시간이 약간 오버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재밌으세요?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기승전결이 없어. 그냥 내려가라면 내려갈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반드시 자기 자신한테 편지를 쓰래요. 그게 많이 힘이 된대요. 나 지금 그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 지금 막 이벤트 진짜 못해요. 저희 와이프한테 프로포즈도 안 해줬어요. 10년 넘게까지 욕먹어요. 남자분들 반드시 프로포즈 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랬던 저였는데 그 편지를 제 스스로한테 쓰게 약간 느끼하지만 제가 많이 읽어드릴게요. 자기 자신한테 쓰래요. 그리고 꼭 사랑한다고 하래요 자기 자신.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했죠. 그래서 투 사랑하는 주원이 느끼해 막 그죠? 주원아 힘들지? 포기하고 싶지? 하지만 그거를 생각해봐. 너희 아버지가 뭐라고 생각할까? 너 오래 못할 거야? 이런 생각하시지 않을까? 우리 약속하자. 돈도 많이 벌고 인간적으로 성숙해져서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미안하다 아들아 네가 옳았구나 이런 말씀이 나오도록 성장하셨구나. 이제부터는 목숨 걸고 하는 거야. 뉴스킨 사업은 네 생명줄이야. 절대로 놓아서는 안 돼. 주위의 차가운 시선을 생각하고 아버지 학교 분들 모시고 근사한 대접을 하는 나를 기대하자. 주원아 넌 할 수 있어. 파이팅. From 주원이가 사랑하는 주원이를 사랑하는 주원이가. 이렇게 느끼하게 제가 편지 썼던 게 있어요. 이런 진짜 나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면서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나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사업 초기에요. 또 하나의 간절했던 목표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6개월 목표에 이뤘을까요? 못 이뤘을까요? 이뤘어요. 네, 6개월 목표를요. 6개월 딱 됐을 때 이뤘어요. 근데 저렇게 하니까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렇게 하니까 이루어졌고요. 근데 그 다음 목표가 생겼어요. 뭐였냐면 반드시 10월까지 이루어야 됐어요. 왜냐면요. 저희 와이프랑 결혼을 하기로 이제 돼 있었기 때문에 11월이 결혼 날이었어요. 그리고 10월이 이런 랠리 무대였고 피닌정을 하는 무대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와이프는 제가 사업을 이그제큐티브 됐을 때 저희 와이프의 제가 루비 마지막 라인이었어요. 제가 대리점 됐을 때 루비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라피스가 됐고. 근데 좀 그런 거예요. 와이프는 루비인데 나는 라피스로 와이프 그냥 등에 엎혀가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좀 더 잘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일단 레벨을 맞춰놓고 결혼하자. 그래서 루비 반드시 가자. 진짜 이거 그래서 그 프로포즈를 랠리 무대에서 핀인정 때 꽃다발을 숨겨놓은 다음에 들고 나와가지고 그때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다. 이 계획을 다 세웠고요. 무조건 10월까지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그걸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필코 성공한다.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기억하라. 신뢰가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몇 월까지 LOI가 넣고 LOI를 넣고 이거는 그 전에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LOI 통과한 사람, 통과 못 시키는 사람, LOI 스쿨 집중할 사람, 목표 GV 이건 못했나봐요. 이것도 6,000포인트. 그리고 글씨는 못 쓰지만 이해해주세요. 루비 간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콜드가 통과시켰던 그런 샵들 이런 거. 그리고 매일 콜드 하는 거. 그리고 집을 다 쪼갰어요. 매일 일 86GV, 주 단위 625GV 이렇게 해가지고 쭉 쪼개고 다짐. 그때 TV를 봤나봐요 많이. 좀 유치했어요. TV를 보지 않겠다. 인터넷 게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게임을 안 해요 저는.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렇게 써놨었고요.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내 뉴스킨 관련 공부하겠다. 한 번 이상 무조건 데모하겠다. 매일 사업 설명 혹은 연습을 하겠다. 그리고 초대 6명 하겠고 LOI 무조건 4명씩 해서 이건 그 다음 목표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세워서 10월에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근데 너무 오래된 얘기여서 제가 이래서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옛날 왜 이런 거 이제 무용담 얘기하는 거 너무 싫잖아요. 지금이나 잘하지. 옛날 얘기 꺼내가지고 이렇게. 근데 어쨌든 한 번 안 했던 거니까 그냥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10월에 드디어 됐고요. 드디어 제 계획대로 랠리 날 루비에 쓰게 됐어요. 쓰게 됐고 꽃다발을 맞췄어요. 이따만한 바구니. 그리고 그 바구니를 방송실 저기죠. 방송실에 놨고요. 드디어 딱 들어가려는데 참고로 그때 저희 랠리가 아니었어요.
랑형 그룹에 껴서 했을 때였거든요. 정은모 천도생 그룹이 그때 크지 않았을 때, 지금의 규모가 아니었을 때. 그래서 우리 그룹 랠리가 아니다 보니까 눈치가 좀 보였나 봐요. 정은모 선생님. 제가 천동생 선생님과 정은모 선생님 이걸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하지 말래요. 미쳤냐고 지금 여기서 왜 그런 걸 하냐고. 하지 말라고. 아, 사실 나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뭐 다 사왔는데 저기 다 나왔는데 절대 하지 말고 그냥 끝나고 주래요. 그래서 제가 올라와가지고요. 그 김보사님한테 뭐라 했냐면 내려와서 저 어디서 가져가 이렇게. 근데 그 다음 랠리에서요 다른 남자 사장님이 프로포즈 하더라고요. 그래서 꽂다 버려가지고 돌아버린 것 같았어요. 생각나는 것. 그 초기 때 정은모 사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야, 너는 좀 형제라인이랑도 좀 친하게 지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너무 이 협업할 때 좋아했던 게 뭐냐면 정은모 사장님 집에 찾아가는 거 되게 많이 잤어요. 저희 아이 생기기 전까지. 아이 생기고 나서는 잘 못 자겠더라고요. 애가 어리고 보니까 정말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가서 매일 잤던 것 같아요. 근데 자면서 뭐가 좋냐면 자면서 그 시간에 정은모 사장님 애기 재워놓고 자면서 그 시간에 사업 얘기하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업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는데 어느 날 그래서 저희 항상 하는 게 그랬어요. 정은모 사장님이 원래 그랬을 때 거기 누구 있어요? 물어봐요. 누구 있는데? 아 사장님 저 다음에 갈게요. 왜냐면 가면 사업 얘기 못 하잖아요. 내 사업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형제라인들이 있으면은 형제라인 있을 때 내 사업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가니까 정은모 사장님이랑 형제라인들 다 아는 거예요. 스폰서하고만 이렇게 논다고. 그래서 그 나중에 정은모 사장님이 좀 형제라인이랑 좀 친해져. 근데 요즘에 제가 그 맛을 좀 느껴요. 요즘에 이제 정은모 사장님 은퇴하시고 형제라인들이랑 같이 민호프를 꾸려나가다 보니까 되게 좋아요. 형제라인들이랑 선을 지키면서 재밌게 노는 게. 아 참고로 어제 여기 박윤정 사장님 여기 아세요? 박윤정 사장님 온 적 있나요? 그 위너프 블루앱 솔로 여자 사장님 계시는데 여기 오늘 강의 왔더라고요. 어제 제가 그 얘기를 어디서 들어가지고 저희 파트너 몇 분 같이 왔는데 전화해봤죠. 장난치려고. 어디에요? 했더니 뭐 경주라 그래가지고 나도 경주인데 이래서 어제 저녁에 만났어요. 번개로. 근데 마침 그날 박윤정 사장님 오늘 어제 생일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끼리 생일 파티 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뭔가 즐거움을 요즘은 좀 느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어요. 그냥 오직. 그래서 정은모 사장님 저한테 뭐라 그랬었냐면 그때 야, 넌 경주마 같아 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정은모 사장님 집에서 가는 길에 이렇게 이쁜 길이 있었거든요. 가로수 이렇게 있는. 볼 때마다 저한테 이쁘지 않아? 저 길을. 이뻐요 이렇게. 왜냐면 뭐 그런 감정이 없어가지고 여행 가는 거 이런 거 하나도 그러지가 않았고 그냥 목표가 시야가 너무 좁게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솔로 남성 사업자로서 했을 때였고요. 근데 솔로 남성 사업자로 하려면 그렇게 하지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업을 했었고 그리고 이막 뉴스킨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루비 와이프분 사장님이 루비 그래서 부부 사업자로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루비가 돼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이디를 이제 그 얘기 좀 이따 하고요. 그 생각나는 건 이게 부부 사업자로 출발이 되고 나서 생각나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제 솔로로 한 1년 반 정도를 사업을 해서 루비가 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부 사업자로 출발이 됐어요. 생각나는 것은 결혼식 전날이었는데요. 그룹 미팅 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토요일날 금요일 저녁에 한다 했잖아요. 그룹 미팅 하는 날인데 그 저녁에 보통 신부 그룹 붙잖아요. 그룹 미팅 다 하고 팔로우 다 하고 하는데 진짜 새벽까지 얘기하고 신부잖아요. 신부 신랑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정말 신경이 하나도 안 쓰이더라고요. 전날까지 그렇게 사실 했던 그런 추억이 있고요. 첫 신혼여행은 어디로 갔을까요? 네, 석스트립이 아니고요. 첫 신혼여행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마침 180도 2에 런칭을 했어요. 지금 180도 런칭하죠. 그때 180도 2가 런칭하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너무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런칭을 하는데 신혼여행을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우리 감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신혼여행을 안 가기로 결정을 하고요. 신혼여행은 우리가 석세스트립으로 가자. 그래서 실제 석세스트립으로 간 거 맞아요.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가장 강조했던 단어고 가장 저희 스스로가 프라이드를 가졌던 게 뭐였냐면 대가질. 우린 대가질을 했다. 그리고
그 대가지불을 계속 강조했고 그 대가지불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업을 계속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거는 결혼 후에 바로 에메랄드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루비 합치니까 7라인 에메랄드가 됐어요. 합쳐지니까 이렇게 합쳐지니까 7라인 에메랄드가 됐고요. 근데 한 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에메랄드 타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다이아몬드까지 일찍 간 것 같아요. 한 2년 7개월 정도 됐을 때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됐을 때 사진이 실렸고요. 좋았겠죠? 네, 사업하고 한 2년 7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동기 저하 됐어요. 또 한 번 저는 이불 속으로 파묻었던 시기가 그때였어요. 왜냐면 나 다이아몬드인데 아무리 봐도 난 다이아몬드 실력이 아니에요. 난 루비도 진짜 그 목표 때문에 막 이렇게 루비 실력도 아직 안 갖추는데 어떻게든 해가지고 가서 루비도 어색해 죽겠는데 에메랄드 내가 다이아몬드야? 남들은 날 다이아몬드를 보고 날 리더로 보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어색한 거예요. 그럼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해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그랬어요. 왜냐면 다이아몬드다운 팀도 아니었고 다이아몬드다운 수입도 아니었고 다이아몬드다운 실력 그 어느 것도 다이아몬드답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동기저하가 돼가지고 사실은 시스템에 나오면서 일은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에너지가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다이아몬드인데 그런 기간을 좀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 4년을요 완벽하게 올인을 하다가요 이제 산막이 또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가 됐어요. 3, 4년 그렇게 올인을 해서 사업을 하다가 아빠가 됐고요. 첫째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이때는 태어나고 나서요 미팅만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갔어요. 한 몇 달을. 애가 너무 이뻐서 애 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얘 목욕은 제가 다 시켰어요. 기저귀 다 갈고 밤에 어떻게 자는 줄 알아요? 손 탄다고 절대 그러지 말고 일부러 저는 밤에 이렇게 데리고 나가 제가 재웠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이를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정말 애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넷을 낳나? 넷이요 내가. 이따 나와요. 첫째가 이렇게 나왔고요. 애가 너무 이쁜데 그때 기억 중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또 다른 대가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내가 놀고 싶은 거 안 하고 뭐 놀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사업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젠 전혀 다른 형태의 대가집을 시작이 되더라고요. 첫째 아이가 너무 이뻐하는 그 아이가 4개월쯤 됐을 때 천지가 개벽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에이즈락이 나온대요. 그 기회를 놓치면 사업 끝난대요. 지금 알게 된 거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에이즈락이 나오고 하여튼 뭐 난리가 났어요. 전국 뉴스키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야 이거 진짜 멍하니 있다가 나만 바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그런 불안감도 조성이 되고 하잖아요. 한 10년 넘어가니까 이제 그런 거 별로 없어지는데 하여튼 그때는 막 그랬어요. 야 이거 놓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4개월에 애 젖도 끊지 않았던 저희 와이프를 동기부여 처음 시키다 동기부여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글로벌 컨벤션에 데리고 가게 돼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 그때 첫애니까 너무 이뻐하고 아직은 아이랑 떨어질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저도 아이를 너무 이뻐하지만 사업도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 이모님을 고용하게 됐어요. 다이아몬드 수입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수입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모님을 고용을 했고 이모님 입주 이모님을 썼어요. 한 달에 180 정도를 줘가면서. 그래서 이 이모님을 몇 년간 썼어요. 사실. 그 이모님을 쓰고 저희 와이프를 나오게 하고요.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되면요. 거의 뭐 한 밤 10시, 11시 이렇게 늦게 들어갈 때 그때 저희 문수에도 애가 이렇게 그때 알고 이렇게 막 기기 시작해서 이때 막 기어 나와요. 저희 와이프 저한테 조용히 해 이러는데 저는 애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문을 쾅 닫고 막 이렇게 막 헛기침하면 애가 이렇게 머리를 딱 내밀어 이렇게. 그럼 이제 걔 자다 깨는데 걔를 다시 안고 나가서 제가 재우는 거예요. 그걸 매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글로벌 컨벤션이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중국 이모님을 고용하고 미국으로 갔다 오게 되고 저희 와이프는 그때부터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됐죠. 근데 저도 몰랐는데요. 제가 부성애가 되게 있더라고요. 부성애가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어린이집 가는 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가 또 태어난 거예요, 둘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이모님 혼자서 다 보기는 그러니까 애를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이제 막 갓 돌 정도 됐을 때인가 그때 이제 애를 지금 보니까 첫째가 제일 늦게 갔어요. 나머지 애들 2개월 때 3개월 때 어린이집 다 밀어넣어요. 그 어린이집에 가는 날에 첫 번째 가는 날 정말 구성이니까 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안 되죠. 진짜 시간 좀 오버돼도 돼요. 안 되죠. 원래 이 속도 아니면 더 빨랐는데 왜 이렇게 잘 들으세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구성회가 있었던 걸 느꼈던 게 저희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이 수첩이 있었더라고요. 몰랐어요. 이런 게 있는지도. 최근에 알았어요. 이 수첩이 있었구나. 이 수첩에요. 제가 이렇게 열어봤더니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부모님께 이렇게 보내는 란이 선생님들이 쓰는 게 있고요. 뭐 선생님께라고 엄마가 쓰는 란이 있는데요. 뭐 이런 얘기 써있죠. 하민이가 아프다는 얘기, 하민이 저희 둘째입니다.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걱정이 많겠어요. 오늘 하은이가 응가를 했는데 설사를 많이 했어요. 하은이 첫째고요. 열도 없고 배 아프다는 얘기도 없었어요. 밤에도 설사하는지 봐주세요.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영어 시간에 뭐 도미솔도 배웠어요. 얘가 뭘 하는지 하나도 몰랐어요. 애들이 가가지고 뭘 하는지. 하은이 무슨 시간에 우산을 만들었어요. 완성된 우산을 쓰고 다니는데 너무 웃겼어요. 어느 날은 좀 일찍 데리고 와서 밖에 데리고 나가면요, 와 초록색이다 이랬어요. 애들이. 왜냐면 아파트 그 어린이집에 있다 보니까 맨날 회색 건물 속에만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데리고 나가면 와 파랗다 이래요. 얘가. 너무 좀 황당하더라고요. 하여튼 하은이가 맛있는 고구마를 이렇게 먹었어요. 동그랗게 빈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세요. 뭐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거 없어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아침에 하은이 패션 감각이 깜짝 놀랐어요. 이상한 거 못 찾았어요? 선생님께 왜 선생님께 다 사진 붙였어요? 우린 몰랐던 거예요. 이걸 써서 보내야 되는데 신경을 거의 안 쓰다 보니까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써있으니까 사진을 붙여있어요. 엄마가 써서 보내야 되는데 엄마 아빠 써서 그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개 쓴 거 있더라고요. 한 권에 한 2개 쓴 걸 봤더니 이런 거예요. 저희 와이프 쓴 거 아세요? 제가 오늘 되게 늦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하은이가 침대에 누워서 그랬대요. 아빠 나 불쌍해. 왜? 그랬더니 엄마가 늦게 들어오잖아. 그랬대요.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웃기고, 그리고 하은이가 울다가 문 닫다가 자기 발을 찢어가지고 발톱이 들려서 피가 났대요. 병원 가야 하나? 이게 엄마가 이렇게 병원 가야 하나? 요즘 이때 또 셋째가 생겼나봐요. 요즘 셋째가 생기고 몸이 너무 버거워요. 애들에게 신경을 전혀 못 쓰고 있어요. 일도 너무 바쁘고요. 점점 무거워질 배를 생각하니 심란하고 한숨만 나오지만 하은 하민이를 생각하며 힘내야겠어요. 그래도 하은이가 어린이집을 자기 집처럼 생각하니까 마음이 선생님에게 있어서 마음이 놓여요. 한 번은요, 둘째 아들이 컨벤션을 가는 날 입원을 하게 됐어요. 입원. 보호자가 필요했는데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는 아무도 봐줬어요. 다행히 우리가 중국 이모님을 고용하고 있었으니까. 그 중국 이모님이 병원에서 열흘 동안 그 아이를 하고, 참 그때 주변에서 미쳤다고 그랬어요. 니 미친 거 아니냐? 아무리 그 사업이 그래도 애를 그렇게 해놓고 컨벤션을 가냐? 그때 제가 또 생각나는 건 뭐냐면, 그런 환경에서 3, 4년은 미친 듯이 올인해가지고 사업을 했었고요. 다른 아이가 낳고 나서도 나름 올인을 했지만 예전 같은 올인은 못했어요. 왜? 아무리 맡겨놔도 찾아야 되고, 아무리 아이를 그래도 부모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니까 예전처럼 올인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진짜. 애 하나 키우는 거랑 둘 키우는 거랑 셋 키우는 거랑, 저희가 2년 7개월 만에 했는데 블루다이아몬드 7년 만에 된다니까. 사업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는데 다 하면서 이제 하려다 보니까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요. 뭐 이게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게 답답하냐면, 이게 막 솔로 사업자분들이나 뭐 아이 하나 정도 있는 분들이나 이렇게 뭐 되게 좀 환경이 그나마 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인 분들이 막, 우리가 특히 솔로 분들은 우리가 뭐 지방에 내려가서 이렇게 했고요, 뭐 24시간 하는 데 가서 밤 새벽에 이렇게 해가지고 대본을 잡았고요, 뭘 했고, 그거 들을 때마다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 와이프랑 들어서 우리 더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하고 싶어도 들어가야 돼, 그 시간 안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함을 사실 그런 과정에서 많이 느꼈었어요. 누가 억울할 거 없죠. 내가 난 거지, 우리가 난 거잖아.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근데 뭔지 모르는 억울함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누구에 대한 것도 없고 뭔가 모르는 원망이나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업을 계속 했어요. 꾸역꾸역 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되든 안 되든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아들이 축구를 지금 이렇게 아카데미를 다니고 있는데요. 맨날 그 코치가 한번 시켜보래요. 돈 벌러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서 한번 보러 갔어요. 얼마나 잘하나. 봤더니 제가 아니라고 일단 코치한테 이건 아닌 거예요. 왜? 제 기준에서는 이 나이 때는 다 제끼고 넣어야 되고 그래야지 재능이 있는 거예요. 다 못 제끼잖아 지금.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만약에 그때 지금 막 축구에 자질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축구에 자질이 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할 필요 없어요. 조금 자질이 없다 그래도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진짜 축구 선수로 위대한 결과를 낸 사람이 이 아이를 봤을 때는요 굉장히 작은 차이고요 끝까지 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안에서도 그룹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룹이 쪼그라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룹을 하고 싶은데 못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깨에 힘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깨 위축돼서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안에서 볼 수가 있지만 뉴스키는 이미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때 당시 너무 답답하니까 원망하고 이런 감정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컨벤션에 파트너분들이랑 또 가고 또 체육대회 또 팀 내에서 해서 하고 랠리도 또 집중해가지고 랠리도 가고 또 송년 파티도 팀 내에서 이렇게 하고 또 저희 젊은 파트너분들도 집에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식사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요즘에 몇 분 따라왔어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한 사업을 10년 하니까 10년째 이제 됐을 때 $1 million 서클 멤버를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더라고요. 잘하네 못하네 해도 그냥 꾸역꾸역 하니까 이렇게 인정을 받게 돼요. 저도 한 번도 뉴스킨 사업을 지금까지 하면서 스타가 된 적이 없어요. 돋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10년 동안 하면서 지금도. 근데 꾸역꾸역 하니까 그래도 아주 못하진 않더라고요. 2013년도에 7년 만에 그 블루다이몬드가 인정이 됐었고요. 2015년도에 13년도에 블루다이몬드 인정을 받고 15년도에 글로벌 컨벤션에서 그때 $1 million 서클 멤버를 인정을 받았어요. 이때 제 나이가 34이었어요. 이렇게 인정을 받았고요. 그때 가면요 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이렇게 이름 써 있는데요. 이때 딱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아세요? 굉장히 안도의 한숨 쉬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낙골당에 안치된 느낌. 이제 내 다음 세대 분들이 와도 선조를 기억하고 이런 느낌. 귀여워. 그리고 $1 million 서클 멤버가 되고 사실 저희가 가족끼리 여행 갔을 때 그때 생긴 것 같아요. 그때 막내가 생겨서 넷째. 이뻐요? 미치겠어요. 너무 이뻐요 지금. 넷째가 며칠 전에 어린이집 갔어요. 두 돌 되고 두 돌을 처음 키워봤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진짜 손으로 키우다 보니까 애 키우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도 이제 좀 알게 됐는데 너무 이뻐요 진짜. 딸일까요 아들일까요? 딸. 아들이에요. 오. 근데요 저 어렸을 때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이랬었어요. 안 느끼시겠지만 첫째, 둘째, 넷째 살이 찔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왜 이렇게 맨날 말라가요? 한 달만 바꿔서만 해보세요. 다 빠지실 거예요 아마. 근육이랑 근육 다 빠질 거예요. 귀여워. 요즘 집이 지저분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하여튼 이거 무슨 지구방이 되었지 않으세요? 너무 이쁘고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이렇게 키우다가 깨달은 게 있는데 어떤 걸 깨달았냐면 제가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잠깐 제 개인적인 시간을 잠깐 한 며칠 동안 가져왔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제 인스타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아이 낸 아빠의 고백. 그래서 아이들이 많아서 집안 분위기는 조용한 날이 하루도 없다.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도 하늘의 별따기다. 참고로 제가 아까 그렇게 그런 대가지불이나 이런 것도 있었는지는 최근에 시작한 저희 파트너는 몰라요. 그리고 계속 얘기해 볼게요. 또한 나의 개인적인 욕구를 포기해야 할 일도 희생해야 할 일도 많다. 그래서인지 내가 아직 미성숙한 초보 아빠일 땐 솔직히 신세한탄을 한 적도 꽤 있다. 내가 아이가 많아서 솔로나 한둘의 자녀를 둔 사람을 보며 자유롭고 여유로워 보여서 부러울 때도 있었다. 창피하지만 그렇게 생각한 적이 꽤 있었다. 하지만 바꿔 얘기하면 나는 외로울 시간이 없다. 진짜 그래요. 아니 그런 시간을 허락치 않는다. 외로우려고 그러면 머리에 누가 하나 올라타. 네. 또한 아이들은 내가 들어올 시간을 손꼽아 기다린다. 내가 생각하기엔 그렇다. 세상 누가 나를 이렇게 애타게 기다릴까? 세상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줄까? 세상 누가 나를 이렇게 믿어줄까? 누가 나의 말 한마디, 미소 한 번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줄까? 사랑을 주고받을 가족이 많다는 것은 책임져야 할 일도 중압감도 많다. 하지만 힘든 짐이 아닌 축복이라 생각한다. 내 능력 이상을 끌어내는 힘, 그것이 가족의 힘이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아직도 때는 힘들지만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겠다. 사진은 항상 배고파하는 아이들. 이렇게 해놨는데 네, 이렇게 써놔도 또 이렇게 한 번씩 욱욱 이렇게 오지만 네, 그래도 항상 감사함을 잊지 말고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달성 이후에 일주일간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가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왜 시간을 가졌냐면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앞으로도 사업을 안 할 게 아니라 계속 할 거라면 지금까지 했던 것대로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업의 결과를 떠나서 한 10년 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사업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막 넘어가네요. 제가 내렸던 것은 내가 꿈꾸는 사업은 일과 삶의 밸런스를 좀 맞추면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일과 삶의 밸런스는 거의 못 맞추고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근데 나는 내 파트너들은 좀 일과 삶의 밸런스를 좀 맞추면서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약간의 변경을 이렇게 가져갔던 것 같아요. 최근 2, 3년 동안에. 그래서인지 그룹이 안 컸어요. 100가지로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홈스쿨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제가 사실 월요일 날 저희가 거의 못 오다가 사실 솔직히 하정 열사님 부탁해줘서 오게 된 거예요. 왜냐면 다 거절했었어요. 원래 월요일이 코업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2년째 홈스쿨이라는 걸 애들이랑 시간을 너무 못 보내고 이래서 사실 처음에는 아이들이랑 좀 시간을 보내주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뭐 내년에 그만둘지 언제 뭐 할지 몰라요. 홈스쿨이라는 거를 하게 돼서 그 이후에 이제 가족들이랑 시간도 많이 보내게 됐는데, 경주에 이렇게 올 때, 오늘은 제가 파트너 몇 분 같이 왔는데, 이렇게 지난번에 작년에 왔을 때는 이렇게 가족도 다 데리고 오고, 저희가 제주도 강의하고 막 데리고 오고 막 어디 갈 때마다 이렇게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기록을 한번 좀 남겨보려고 이렇게 써놨어요. 경주 가족여행 출발해서 제 딸 졸음 쉼터에서 여기네요. K호텔 도착. 그 아들 그때 좀 더 조그만 때 아침에 일어나서 보이는 그 경관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오전에는 제가 강의를 했고, 강의 끝나고 이제 와이프가 차를 갖고 와서 이제 애들이랑 타고 대릉원 가고, 또 천마총 가고, 또 뭐였죠? 천마총 갔을 때 막 비 와가지고 막 스탬프 찍는 것도 있어서 막 스탬프도 막 찍고 하루 더 잤어요. 하루 더 자고 뭐 그 다음날 또 첨성대 가고 불국사도 가고 이러면서, 또 여기 어디였죠? 그 문무대학로, 여기 되게 멋지더라고요. 내 옆에 자꾸 향 펴가지고 냄새 나는데 문무대학로 여기 가고, 그래서 이렇게 또 지금 시간을 참 올해만 해도 굉장히 많은 곳을 다녔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단 한 군데도 안 갔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사업을 좀 했고요. 다음 경주 여행이 때문에 요즘 하는 고민은, 그래서 내 파트너한테도 이런 삶을 선물하고 싶다라는 고민이 들어요. 가정 있고 이런 분들이 좀
사업도 재밌게 하면서 또 가정에도 충실할 수 있고 자녀들과의 어떤 추억도 만들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삶을 선물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되네. 하고 싶은데. 근데 약간의 딜레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파트너 중에 어떤 분들이에요. 사장님, 저랑 오랫동안 같이 했던 분은 사장님 사업할 때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근데 사장님은 지금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사장님이 그렇게 안 했으면 결과 못 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결과 그냥 어영부영 했으면 결과 못 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일과 삶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불가능한 거야, 뉴스캔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건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잘하고 싶어요, 그렇게. 누군가가 좀 증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증명 좀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얘기해서는 안 되니까. 왜? 난 그렇게 안 했으니까. 어쨌든 그런 고민들을 약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 그 전에 같으면 이런 핑계를 대고 이랬는데 이제 좀 10년 이상 되고 왜 이해가 되지 자꾸만? 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약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지금 보면 진짜 대가적으로 잘 못해요. 근데 그게 스폰서가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장점은 안 떨어져 나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요즘 하는 고민은 마지막입니다. 이게 스스로 성장.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는 복제는 앉혀놓고 사장님 뭐 어떻게 하면 복제해야 돼? A부터 Z까지 다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복제는 그런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이런 얘기 듣지 않아요? 애가 10살, 15살 이렇게 나이 들어가다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지 애비랑 똑같냐? 이런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근데 그것이 그 아버지가 앉아봐라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 이렇게 복제를 해요. 아니면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어디 갈 때 놀러 갈 때 이야기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복제는 그냥 같이 삶을 살면서 복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무의식적인 복제가 되다 보니까 내가 잘 성장을 해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잘 성장을 안 해냈으면 무의식적에 이상하게 복제가 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좋은 복제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말 잘 성장해야 되는데 잘 성장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요즘 하는 고민입니다. 예, 강의 끝났어요.